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오늘 시장이 화답을 하는 건 마이크론 실적, 이 호실적 한 방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외국인의 자금이 쭉 들어오면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시장이 버티는 흐름들, 상승하는 흐름들이 쭉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스닥도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하루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IT 업종이 강세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여유를 주는 주 후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땡큐 마이크론을 외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한시 시황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은요, 하루 만에 상승 반전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코스피는 54포인트 이상이나 상승하는 흐름들 나타납니다. 5호장 조금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 현재 나타나면서 2650선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코스닥도 14포인트 이상 상승하고 있는 거거든요. 773선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오후 1시 방송 기점 이후로 시장이 급격하게 추락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모두 되돌리는 흐름들, 반등 랠리를 좀 시원하게 펼치면서 반도체 투심이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걸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스피 수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사자 흐름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7거래 만에 매수로 전환됐고 기관은 9거래 연속 매수 흐름을 행진을 보이고 있는데 특징적인 건 외국인이 이제 전기전자를 사거든요. 그동안 내내 팔았습니다. 근데 오늘 사고 있으면서 기관과 양세력이 전기전자를 담아가고 있는 흐름들, 반도체를 중심으로입니다. 이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은 나홀로 팔자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8천억 원 정도 물량을 좀 빼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매매 공방이 이쪽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사자 흐름이 역시 코스피와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5호장 가면서 조금 더 머리를 치켜 올려들 수 있는 강력한 우군 세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 개인이 나홀로 팔자, 오늘 수급의 흐름이 양시장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 포착되네요. 바로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 3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은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그 앞으로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 먼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향후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고 그 결과로 오늘 시장에 이렇게 호재를 보이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조금만 좀 뜯어보면 마이크론은 전 사업 부분에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버, 모바일, 그리고 스토리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 다 잘 나왔고요. 서버용 메모리 보니까 1년 새 152% 급성장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AI 메모리로 불리는 HBM 판매가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마이크론 CEO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력한 AI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디램과 그리고 HBM 수요를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AI 그동안 반도체 겨울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불식시킬 만한 굉장히 호재성 그런 느껴지는 발언이었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장장치 쪽에서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이쪽으로 대변되는 스토리지 사업 부분인데 그 매출이 1년 새 127%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AI의 그 서버에 탑재되는 게 ESSD라고 해서 기업용 SSD거든요. 이 판매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 이런 결론들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가 잘 나왔는데 앞으로도 더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라는 걸 또 확인이 됐거든요. 글로벌 HBM 시장에 대한 확대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작년에 40억 달러였다면 내년에는 2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또 한 번 투자자들을 안심시켜줬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되면서 반도체 겨울에 대한 우려감이 일축이 되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들을 나타냈다라는 거 주요 축이니까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에 어제 시장의 흐름들을 만나봤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평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거래소에서 내놓은 K 밸류업 지수 발표 이 종목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외국계 투자 은행도 호평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찌됐건 그런 걸 차치하고서 어제 시장에서 좀 뚜렷한 움직임을 은행주가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나 봤더니 KB 금융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증권에서 관련해서 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걸 좀 들고 왔습니다. 일단 지수 편입이 불발된 상장사를 21개사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예고는 했으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수 편입이 불발됐거든요. 그곳이 21곳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흐름들도 같이 보고서에 있었고요. 일단 흐름들을 보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해서 그 낮은 종목이 배제가 된 흐름들도 있었는데 이를 보면서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가 앞으로 너희들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려면 주가 부양도 힘써야 될 걸라는 메시지를 담지 않았냐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밸류업 지수를 보니까 코스닥 지수 종목들도 좀 대거 편입된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건 코스닥 시장 너무 죽을 쓰고 있으니까 이거를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금융주가 이제 반등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 지수에 편입이 안 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노력을 하겠죠. 이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그런 여력이 있는 금융주를 오히려 매수해야 된다라고 발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시점이 언젠가라는 걸 이제 보고서에 담았는데 그거는 투자자들하고 소통이 좀 활발해질 시기가 되지 않을까요? 3분기 실적 발표 그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년 주주총회 시즌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6월에 정기 변경일이잖아요. 그때를 좀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어제 이런 이슈 때문에 또 지수가 또 흘러내리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슈랑 밸류업 지수. 이번에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면서 이게 긍정적으로 읽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수급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얼마나 자금이 유입이 됐을지 그 추종 자금 여부도 또 확인을 해야 되고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요 이슈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투자 조언 이런 부분을 한 번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편입이 안 돼서 줄줄이 떨어진 종목들 다시 한번 봐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자, 마지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엔터주입니다. 최근 이제 엔터주가 뭐 좋을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엔터 4사 그 시가총액을 합산해 보니까 연초 대비해서 거의 40% 쪼그라든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엔터주에 좀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악재 중에 하나가 또 미니진 사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마무리 국면에 가면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증권사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그 기존 아티스트들과 신규 아티스트들의 세대 교체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거든요. 일단 저기 음반 판매량이 줄어들고 경비가 올랐다. 요것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 세대 교체 과정 속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아티스트들이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서구권을 공략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기존 아티스트들이 사실 팬덤이 있는데 그게 좀 유출된 흐름들이 있죠. 그리고 신규 아티스트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긍정적인 게 기존 아티스트들이 서구권 공략에서 어느 정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하고 기존 아티스트들이 지금 시장에 신규 아티스트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왜 처음이니까 비용 투자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인지가 되면서 조금씩 돈을 벌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긍정적이라고 하고 4분기 순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산업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데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니까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했으니까 지금 매수해야 되는 시기가 점점 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엔터주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제 포착이 돼서 이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가지 이슈 말씀드렸고요. 자, 일단 시장은 흐름을 좀 잘 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또 종목 수익률로 맛을 봐야 합니다. 그 전략을 오늘 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는 이데일리 온 정우영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좀 웃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네, 마이크론의 맞습니다. 호실적 한 방에 있다 보니까 예. 삼성전자 3%, SK하이닉스 거의 8% 급등 현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대한민국 시장이 오늘 불장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한민국의 응원단장이 돌아와야지 우리나라 시장이 아주 이렇게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급등을 보고 있는 현재 모건스탠리의 관계자 여러분들 혹시 반성문 지금 쓰고 계시는 거 맞죠? 빨리 써놓으셔야 됩니다. 맞죠? 네. 자, 그런 걸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건스탠리가 돌아다니면서 이 메모리뿐만 아니라 반도체 여러 업황에 있어가지고 부적정 의견을 냈고 그로 인한 이 잘못되었다라는 게 오늘 증명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간밤에 끝난 미 증시를 보게 되면 GM과 포드까지 자동차 업종까지 모건스탠리가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좀 이 전략적이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전략에 빠져들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양치기 소년이 된 모건스탠리를 보고 저도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이제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작과 동시에 현대차, 기아차도 약세 출발했는데요. 역시 양치기 소년이라는 분위기로 함께 현대차, 기아차도 개파락의 양봉까지도 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국내 시장의 거래소 캔들을 보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캔들을 보시면요. 어제 깊은 음봉이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 끝난 캔들을 보고 나서 좀 마음이 좀 심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캔들이 나오지라고 생각했는데 무엇보다도 이 시간이 끝난 2시부터 우리나라에 악재가 2개가 정도 나왔습니다. 금투세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이슈가 있었죠. 한 달 뒤까지 한 달 정도 다시 한 번 더 의견 수렴 후에 당론을 결정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다시 이제 공매도가 내년 3월에 이제 제기된다는 소식까지 나오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오후장 되면서 급속하게 좀 매도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거래소에 캔들이 바디 음봉, 셀 음봉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갭상승의 양봉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모두 다 급등을 내다 보니 자, 오늘 같이 좋은 날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 오늘 쌍끌이 매수에 현재 거래대금 7조 7천억, 상승 종목 663개, 자,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217개로 상승이 우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더욱더 불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정권사, 이 전 동일한 시간뿐만 아니라 전 정권사 유일하게 코스닥이 불장이 오고 있다라고 이 2주 전부터 좀 이야기 드렸는데 네. 자, 오늘 양봉이 나서 좀 천만다행입니다. 어제 깊은 음봉이 나오는 걸 보고 저도 마음이 좀 심란했었는데 역시 모건스탠리가 틀렸다. 그리고 시장은 자, 금투세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공매도도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슈로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입니다. 외국인은 400억, 기관은 500억입니다. 외국인은 장중 마이너스 한 300억까지 매도를 하다가 끌어올렸기 때문에 거의 600억 가까이 지금 저가 매수, 저점 대비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특히 여러분들 유시 지금 꼭 챙겨봐야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상반기에는 이 상반기에는 어느 한 섹터, 우리 코스닥의 3대 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가 있다면 한 섹터와 업종이 올라가려면 반대쪽의 섹터와 업종이 무너져야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골고루 올라가는 모습과 함께 저는 10월 달에 코스닥의 불장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승 종목수 1,246개, 상한가 5개, 그리고 하락 종목수 339개의 상한가 1개를 지나고 있는 현재 시장은 1,000개 넘는 상승과 함께 앞으로의 이 주가 흐름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불장이 가능해 보이는 이유, 반도체 투심이 살아나서 있네. 데일리 스피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알 수가 있는 게 네. 실적 테마가 1등 CXL, 2등 SSD, 3등 HBM, 4등 반도체 설계, 6등 낸드 다 차지를 네, 하고 맞습니다. 있고, 반도체입니다. 업종상의 1등이 당연히 이제 전기전자 섹터고, 그렇죠. 금융도 미끄러진 흐름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반등하는 흐름들. 기술적 반등이 오늘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융지주 쪽, 그렇죠. 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오르고 보험 섹터, DB손해보험도 4% 상승하는 흐름들이 이렇게 한눈에 이데일리 스피인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요. 이 정도쯤이라고 보시면서 데일리 스피 오전 강한 섹터를 이제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실적 테마, 장기, 단기 테마, 업종 상으로 좀 나눠보면 실적 테마는 당연히 HBM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면서 HBM 수요가 호실적으로 이끌었다는 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요거를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장기 테마에서 뭘까요? 유리기판. 최근에 이거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AI 반도체에 제일 가까이 있는 이 밸류체인이라고 볼 수 있죠. 꿈의 기판이라고 얘기하고, 자, 세 번째 단기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테마 메타버스. 이 이슈는 그 페이스북 모회사의 메타 플랫폼 이슈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뒤를 이을 AR 기기를 공개를 했는데 안경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의 시제품을 공개했는데 그 관련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업종 상위는 당연히 반도체, 살아나는 반도체 투심을 오늘 한번 종목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볼 것 같습니다. 네, AI 반도체 겨울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HBM. 네, 맞습니다. HBM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 전광판을 보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반도체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업종이 모두 다 상승의 기운을 내뿜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가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겨울은 오지 않고 바로 봄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에 확실하게 틀렸다라는 말과 함께 HBM 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부터 오늘 시작과 동시에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CD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PSK 홀딩스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PSK 홀딩스, 잠시만요. PSK 홀딩스를 찍어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점이 PS홀딩스가 어떤 회사냐. 좀 너무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 양산에 필요한 리플로 장비와 디스컴 장비를 공급 중인 회사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작과 동시에 갭상승 이후에 약간의 매도가 나왔지만은 시장의 바스켓 물량 자체가 너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 PSK홀딩스도 당연히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21선의 이 점핑 양봉 다음에 오늘 CD 매수까지 들어오다 보니 오전장 시작과 동시에 5%대, 6%대 시작한 후에 지금 현재 11%, 13%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오늘 종가 배팅은 역시 PSK 홀딩스도 가능하다라는 말과 함께 특히나 너무 많이 눌려 있는 탓으로 인해 가지고 매물대도 없지 않아 쌓이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61선까지 현재 오늘 기준에서 61선은 51,500원까지만 단기적으로 보고
61선 뚫거나 안착시키는 걸 보고 매도 후 재매수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전략적으로 더 하나 종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TSE입니다. TSE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한번 또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자, 무엇보다도 얼마 전이었습니다. 자, 9월 23일 월요일장에 21선, 61선 뚫어주는 양봉과 함께 자, 시장의 반도체가 좀 민지긴다, 안 움직인다는 이 바닥론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을 때 TSA는 대량의 매수를 통해 가지고 먼저 선침의 물량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되고요. 자, 이틀 전부터 화수 잠자리라고 볼 수 있는 도치가 만들어지면서 61선 안착형 캔들을 만드는 걸 보게 되면 TSE 이쪽으로 기관과 외국인은 이번에 수익률 게임에 종목을 편입시킨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아침에 갭상승 이후에 아직까지 외국인의 약간의 매도가 나와도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제품 라인 확대를 통해 가지고 수주 증가의 실적 개선까지 전망되고 있고요. 3분기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지금 현재 4분기 컨센서스는 지금 현재 전 분기 대비 동일하게 3분기와 동일하게 한 50%,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올해 작년에 2023년도에 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메모리 쪽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에 감산으로 인해 가지고 적자를 봤죠. 자, 올해는 큰 폭의 흑자를 예상이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했고요. 올해 308억, 350억까지 보고 있는 TSE가 현재 매수 급소가 나오고 있는 짝꿍댕이 패턴의 급등주 패턴으로 일단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타가 아닙니다. TSE는 스윙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테마 유리기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이제 꿈의 기판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반도체의 게임 체인저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패키지에 있어서 데이터 속도나 전력 소모를 아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꿈의 기판이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장기 테마에서도 뜨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거 보여지나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일주일 전에 한번 또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반도체의 바닥이 나오자마자 관련 업종의 소부장 종목들은 좀 긴가민가한 수급과 함께 바닥은 만들고 있으나 우리가 뚜렷하게 상승 패턴을 보일 수 있는 캔들의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먼저 이 분위기를 감지한 유리기판의 관련 종목들은 먼저 눈치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자,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의 최대 저점에서 만들어지는 패턴 중에서는 이 시간을 통해 두 번째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필옵틱스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 저점이 먼저 만들어진 날짜가 9월 9일 이후에 양을 통해 가지고 최대 저점에서 V자 급등을 냈고요. 자, 이론입니다. 자, 21선, 61선 뚫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하락 추세가 나오지만은 21선까지 가격 조정을 주지 않고 61선 자세히 보십시오. 61선의 눌림목 자리와 함께 옆으로 행보하는 자리입니다. 하락으로 주게 되면 가격 조정, 옆으로 플랫 패턴으로 움직이게 되면 기간 조정을 주는데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 후에 오늘 양봉과 기간과 외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지금 유리기판 쪽의 포지션 자체는 이 차기 이제 반도체가 움직일 때 먼저 선봉에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필옵틱스는 여러분들에게 강력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TGV 공정 레이저 장비의 추가 수주 기대감이 있는 필옵틱스는 여러분들이 꼭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자, 유리기판 쪽에 오리지널이라고 또 볼 수 있는 이 최대 쪽 관련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C입니다. SKC는요. 조금 전에 동일하게 9월 9일 날부터 이 우상향 패턴이 보이고 있었던 SKC입니다. SKC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을 내년 상반기에 세계 최초 양산 전망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선반영, 6개월 선반영이 나올 수 있는 최대 저점을 좀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가까이 캔들을 보시게 되면 캔들의 모양 자체가 역시 최대 저점을 만들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개파락의 양보가 21선 돌파형 캔들과 함께 21선과 61선을 따라갈 때 양음, 단봉의 양음을 호가를 올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장중에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려도 종가 기준에선 시초가를
잡으면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은 관리자가 들어왔다는 뜻이고 오늘 종가 기준에서 현재 기준에서 60일선 돌파는 여러분들이 눈 감고 배팅하셔도 뭐 좀 무관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도 필옵틱스와 SKC는 이번에 이 반도체 AI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전반적인 상승이 났을 때 테마 관점에서는 현재 이 유리기판이 제일 선봉 1등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필옵틱스, SKC 모두 오늘 참 강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힘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테마는 메타버스 갈 건데 네. 이제 조금 있으면 뭐 AR 안경을 쓰고 다니시는 분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라이언 시제품을 또 공개를 했고 그 관련주가 부각을 받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전부터 제가 계속 이 밑에 하단 부분에 이 캔들을 이제 이 하단 부분에 이 시장 캔들 하단 부분에 실적 테마, 장기 테마, 단기 테마에 보이는 지금 그 섹터별로 찍어주면서 캔들을 좀 보여주면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여러분 메모하고 계시나요? 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보다 제 말보다 여기에 나오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정권 방송에 나오시는 유명하신 분보다도 여러분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수급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바닥을 만들고 추세 우상향을 만드는 종목이 여러분들 인생을 바꾼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식의 첫 번째로 제일 중요시 봐야 되는 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데일 리스핀의 프로그램은 모든 기반의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의 유입과 거래량의 유입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밑에 보시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네이버 밴드 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매일매일 시장에 움직이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정배열 초입을 만드는 종목으로 분석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건 역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도 반도체 IT 기기의 디바이스 쪽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특히나 오늘 재료가 크게 터졌습니다. 자, 이 그 메타의 AR 스마트 안경, 자, 오라이언 공개를 통해 가지고 수혜감으로 인한 유플렉스가 오늘 급등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전장 오늘 보시게 되면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들이 갭을 띄우자마자 대량의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자, 이 지금 현재 반도체 쪽뿐만 아니라 IT 쪽, 현재 이 테크 쪽의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현재 23%나 끌어올리는 걸 보게 되면 역시 트렌드와 분위기뿐만 아니라 투심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유플렉스는 오늘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종가 기준에서 조금 더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매매가 아니라 내일부터에 나오는 캔들과 추세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매매 가능하되 오늘 말고 내일 한 번 더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메타가 움직이게 되면 이제 뒤따라서 움직이는 친구가 있죠. 삼성의 친구, 삼성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나무가입니다. 나무가가 기관과 외국인의 바닥에서부터 자, 복수열전 하듯이 지금 쓸어 모으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바닥에서 거래량 한 번 터진 다음에 이 지금 행보를 하는 캔들과 함께 언제든지 재료 오픈과 함께 점으로 지금 급등이 차트가 볼 수 있는 차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로봇, 자율주행, 보안 등 매출 다각화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도 전체적으로 밸류의 이 우상향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3D 센스 카메라의 설계 및 생산 업체의 삼성전자의 전량으로 납품하고 있는 나무가는 자, 올해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꼭 기대를 많이 해보셔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 업종상이 반도체 받을 건데 삼성전자도 3% 상승, SK하이닉스도 결국 이렇게 가네요. 결국은. 네. 그래서 오늘 장중에 18만 원 선을 좀 터치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삼성전자 뭐 말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자, 마이크론의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상회로 인해 가지고 자, 여러분들 AI 수요가 견고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지자마자 외국인들은 외국인 기관과 외국인들은 더 이상 이제 매도를 멈추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은 오늘 160만 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매도는 나옵니다. 매도량이 줄어들만으로도 이렇게 상승
상승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매도 물량을 오늘 기관이 다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자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는 오후장 되면서 음봉으로 좀 돌아섰지만요. 역시 5일선 위에 있다라는 것은 대기 매수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슬슬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올해 초부터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매번 이야기 드리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있다면 어떤 걸 매매하냐? 제가 이제 조금 이제 편향된 이야기일 수 있는데 SK하이닉스가 매번 이야기 드리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은 오히려 더 이 SK하이닉스의 집중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HBM, 자,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 1위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모바일 AI 서버 PC 시장의 성장과 함께 낙관론이 팽배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오늘 점핑 양봉의 도치가 나옵니다. 굳이 오늘 할 필요 없고요. 내일 한 번 더 캔들을 보시고 61선 넘는 자리에서부터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들고 계시는 분들도요. 뭐 추가적인 매수는 언제든지 가능하나 조금 더 하긴 한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네. 파트너님 굉장히 기운이 넘치시는 게 네, 진행하면서 좀 느껴지는 바입니다. 자, 저희 마켓나우 3부는 이데일리 스피인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자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정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오늘 우리 챌린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룰부터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간 수익률 13%를 도전하기 위해서 포트를 5거래일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 두 종목씩 편입을 해서 금요일에 최종 누적 수익률이 발표되는 구조입니다. 방송 직후 이제 2시에 시가로 편입을 해서 당일 정오 고가로 산정을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따로 최대 5종목까지 장기 포트 운영한다는 점 안내드리겠습니다. 바로 수익률 현황 공개하시죠. 네, 벌써 8종목들이나 쌓였는데 일단 9월 20일에 편입된 두 가지 종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오늘 사실 지금 구간에는 잘 튀어오르면서 10시 구간부터 상승세 보였고요. 3%, 4% 6 정도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오늘 어제 하락분이 좀 깊게 나오기도 했고 오늘 장 초반 저가가 나오면서 손절 라인을 현재 터치를 한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퓨처캠 역시나 4% 가까운 강세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수익률은 마이너스 1%권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모티와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이 에코프로모티의 경우에는 정말 좋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어제 전문가님께서 이후에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이슈를 저녁에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 주, 이르면 다음 주까지 연기가 됐다는 점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 이슈가 2차 전지 종목들에 크게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은 7.72% 수익률 나온 채로 익절 처리가 됐고요. 잘 마무리가 된 종목이죠. 그리고 9월 24일에 편입된 두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은 오늘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게 사실 12시 구간을 넘어서서 더 좋은 탄력을 보여줬던 종목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바이오다인 저희가 정오 기준으로 고가를 산정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익률은 4% 정도 나와 있지만 이 바이오다인이 현재 구간 10% 정도의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D&D 파마텍이죠. 이 D&D 파마텍의 경우에도 어제 하락분을 전부 만회했다가 그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으로는 지금 수익률이 플러스권에 진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편입된 두 가지 종목들 저출산 쪽이죠. 일단 아가방 컴퍼니의 경우에는 조금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대표적인 저출산 종목이다 보니까 정부 정책의 모멘텀이 나올 시에 조금 더 수혜를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짚어주셨고 꿈비의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오늘 장에선 이 두 가지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어제에 비해서는 조금 저희 수익률이 좀 줄어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 하루가 더 남아 있고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저희에게 수익률 단비를 내려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1313 챌린지 수익률 매번 점검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오늘까지 보니까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약간 아쉽지만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잘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목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파트너님 바로 가보실까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자,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을 제가 사실 제일 기대했었고 상승 탄력으로 인해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하나로 1313 챌린지 이번 주를 마감을 할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자, 캔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의 이 깊은 업문과 함께 오늘 개파락 출발은요. 사실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좀 문제였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오히려 더 바이오는 업앤다운의 탄력이 좀 크다 보니까 아침에 깊게 눌린 다음에 장중에 10% 급등 그리고 현재 7, 8%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 오늘 없으신 분들도 좀 관심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좀 보수적으로 관점으로 보신 분들은 자 5일선 안착시켰을 때 꼭 관심을 가져보자. 자 그러나 현재 이 1313 챌린지의 룰로 인해 가지고 손절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퓨처캠입니다. 자 퓨처캠 같은 경우도요. 자 퓨처캠 같은 경우도 어제 눌렸었죠. 자 장중에 양봉을 내다가 어제 오후장에 시장의 이 투심으로 인해 가지고 눌렸을 때 동일하게 좀 눌렸다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개파락이 양봉을 띄면서 5일선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추세적으로 이상 없고요. 오늘도 이 전체적인 매도 물량이 살짝 나오지만은요. 전체적인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다시 5일선 안착시키면 충분히 내일도 27,000원 돌파할 수 있는 양봉까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2차 전지 쪽에 주도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전반적인 주도주는 뭐 이제 이 셀 3사가 333 중에서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치고 자, 가는 분위기일 수 있는데요. 자, 그걸 제외하고 소재 업체 중에서는 현재 에코프로 머티가 드디어 8조 8천억, 장중에는 9천억의 이 정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13만 원 선을 잠깐 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리자가 들어왔고요. 그 관리자는 기관과 외국인이 연일 쌍끌이 매수로 호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쭉 끌고 가시기 바라겠고요. 없으신 분들은 내일 자 3일선에서 4일선 정도에서 받쳐놓고 기다리시면 자 밑에 꼬리와 함께 우상향 패턴의 이 주도주 종목을 다루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목입니다. 자 바이오다인인데요. 자 바이오다인 오늘 좀 급등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양음량이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장대 양봉 다시 말해 거래량이 터질 때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전고점을 넘어넣는 자 수급이 들어온 종목에서의 종목을 매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역시 오늘 그 이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고점을 넘었을 때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거래량이 터졌고 어제의 이 시장 영향으로 음봉이 나왔고 오늘 다시 자 갭상승의 양봉을 띄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음량 패턴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대 움직이고 있고요. 오히려 더 오늘 오후장에 자 이런 급등주 패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이오다인에 꼭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거래량이 터지며 양봉의 이 힘을 보게 되면요. 추가적인 급등뿐만 아니라 자 이 추가적인 이 급등주 패턴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쭉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자 이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을 좀 내고 있죠. 자 오늘 급소가 나왔습니다. 자 급소 재밌는 급소 하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보게 되면 장중 자 캔들과 추세에 따라 가지고 이동평균선의 이론에 따라 가지고 급소가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 급소는 여러분들 자세히 따라가서 보세요. 자 여러분들 자 이 화면이 가까이 좀 이쪽으로 당겨서 보시게 되면요. 자, 21선, 60일선을 돌파했던 8월 28일 날 1차 돌파. 자, 그리고 9월 9일 날 2차 돌파입니다. 9월 9일 날 60일선, 21선, 5일선 개파락의 양봉에 돌파행 캔들이 나온 후에 5일선 치고 올라갑니다. 5일선에
타고 올라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손을 대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주식은 언제든지 중력이 작용합니다. 주식은 누가 손을 대지 않으면 항상 매도의 관점으로 오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죠. 누군가가 종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종가의 단풍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어제 시장 영향으로 음봉 그리고 오늘 개파락의 양봉이 나오는데 자, 두 번째 급소가 나왔습니다. 무슨 급소냐? 개파락의 양봉에 이동평균선 5일선을 뚫어줄 때 현재 거래량이 실으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특히 앞전에 있는 캔들의 이 바디를 모두 다 통과하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급소입니다. 자, 추세 우상향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급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일 급등주의 종목이 조금 전에 말했던 바이오다인과 D&D 파마텍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급등주 패턴의 두 번째 양음량에서 나오는 징검다리 캔들을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시장이 또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 정책적으로 조금 저가 종목들로 비껴나 있자라는 생각에 자, 이 저출산 관련 종목을 들어갔는데 참 좀 오늘 제가 미래를 갔다 오는 사람이었다면 자, 이 그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고 어제 저가로 이 반도체를 담았어야 되는데 시장에 조금 이제 불안전한 모습과 함께 저가 매수를 통한 게 조금 오늘 음봉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이 저출산 관련 대책의 법안이 오늘이나 내일에 통과될 예정이니까요. 장중에 한번 급등이 나오게 되면 바로 끊어내고 다른 종목 교체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봉이 음봉이지만 추세는 살아 있고요. 최대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으나 단기적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꿈비입니다. 꿈비. 자, 이름도 좋고 자, 차트도 좋습니다. 바닥권에서 지금 매집이 들어온 모습이고요.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약간의 매수가 좀 들어오곤 있으나 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을 내지는 못하고 오늘 도치를 내고 있는 것은 내일 대부분의 저출산 관련 종목들이 법안을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과 함께 정부 정책 관련 종목 중에 최대 저점에서 매집 패턴이 만들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주 내일 조금이라도 상승이 나오면 끊어내고 다음에 1313 체인지 다음 주 방향으로 바로 넘어가는 포지션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소 자리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D&D 파마텍과 더불어서 바이오다인이 좀 누적 수익률을 좀 확 올릴 수 있는 예, 그런 자리가 좀 만들어졌으면 맞습니다. 좋겠다. 그래서 성공 배지를 좀 부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다만 이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아웃시키는 걸로 내보내는 네. 걸로 예, 그렇게 예.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종목 이제 AS는 해드린 거고 자 오늘 목요일이죠. 시간 네. 너무 빨라요. 이제 주 후반으로 가고 또 있는. 내일 되면 이제 결정이 나는 날이죠.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맞습니다. 두 종목을 편입시켜야 되는데 일단 이름부터 공개를 해주시죠. 예, 네. 두 종목 모두 다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르노이와 이수페타시스를 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이오입니다. 역시 지금 현재 시장은 추세 우상향과 매물대가 없고 나홀로 우상향이 날 수 있는 섹터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이오 섹터만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우상향과 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보르노이입니다. 자, 보르노이 차트를 보시면서 자, 기업 분석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역시 주도 섹터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추세가 견고하게 살아서 우상향 패턴이 나고 있고요. 특히나 21선이 깨지게 되면 항상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려고 하는 힘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61선 이탈은 5개월 동안 한 번도 없는 걸 보게 되면 역시 관리자 패턴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7월 초에 5일선 치고 들어오는 걸 보십시오. 5일선에 관리자 들어왔다가 한번 음봉을 깊게 맞고 다시 5일선 치고 그리고 얼마 전이었습니다. 9월 초에요. 21선 눌림목의 밀집 패턴의 수렴 차트가 6개가 났습니다. 수렴 차트라는 건 말 그대로 밑에 꼬리를 달고 종가의 시초가를 올려놓는 양봉의 캔들이 나온다는 거죠. 양음 나오고 있고요. 특히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더 97,000원, 10만 원을 돌파하다가 시장 영향으로 눌렸다가 오늘 5일선에 다시 한번 더 관통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D&D 파마텍 이걸 보셨던 것처럼 D&D 파마텍을 보셨던 것처럼 5일선 관통형 캔들이 나오면 종가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의 관점으로 꼭 보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르노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동일합니다. 항상 5일선 치고 가든가 아니면 5일선에 잠깐 이탈했지만은 이틀 3일 안에 다시 한번 더 개파락의 양봉이 모두 다 뚫어주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앞에 있는 음봉은 모두 다 현재
거래량으로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새로운 손이 들어왔고 그 새로운 손은 다음에 재료를 기약할 수 있는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프레시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대 비소세포암의 치료제 VRNA07 임상을 지금 순항 중입니다. 주요 임원진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가지고 전량 1년간 자발적 보유 활약을 또 펼치다 보니 좀 여러분들이 이제 튀어나올 물량이 없나라는 생각하는데 전혀 나온 게 없다. 뿐만 아니라 김대건 대표의 주요 임원진 향후 기업 가치 상승 기대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전략적 그리고 보르노이의 미래 가치를 매번 이 주주들과 소통하는 모습과 함께 보르노이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이 제일 주목받고 있는 역시 비소세포 폐암 쪽에 우리나라의 파이프라인을 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10만 6천 원 단기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8만 6천 원. 1313 챌린지 종목으로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은 무엇보다도 오늘 바이오 이 반도체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대부분이 종목들이 날아갔지만 저는 이수페타시스를 선택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AI 반도체 이 메인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고단층 인쇄회로 기판의 MLB의 생산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론의 고단층 기판 MLB에 모두 다 납품하고 있습니다. MLB 전 제품에서는 쇼티지가 확산되고 있고요. 특히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양인데 좀 음이 어제 깊었죠. 이게 어제 조금 전에 제가 이 거래소의 차트와 동일한 모습이 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시장의 이 지수의 방향에 따라가 종목이 나왔고 그럼 지수가 움직이게 되면 이수페타시스는 오늘 양봉이 나야 되는데 조금 HBM 쪽으로 좀 물량이 좀 많이 쏠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에 오늘 갭상승이 났고 단봉이 나오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면 오늘은 HBM이라고는 내일 인쇄용 기판 쪽, PCB 쪽으로 물량이 한 차례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랄 노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2023년도에 620억이었습니다.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1,210억, 1,300억까지 내다보고 있고요. 현재 94%에서 110%까지 내다보고 있는 이수페타시스는요.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현재 기관과 외인의 쌍끌이 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반도체 쪽에 이렇게 투심이 돈다면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빅5의 종목들이 연쇄 도발적인 상승이 이제부터는 예견되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PSK 홀리스 테크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HBM뿐만 아니라 소부장 종목들의 이제부터는 투심이 살아나고 저점 매수를 통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이 10월달에 불장에 반도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10월달에 불장을 한번 많이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주 기분 좋은 이 느낌이 좀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공개 방송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밴드방을 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려고 하고요. 특히나 조금 전에 우리 이데일리 방송 여러분 오전장부터 꼭 보시죠. 전 방송 중에서요. 현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제 유용한 정보를 좀 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오전장 그리고 장중 종가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던 이데일리 스핀의 전광판을 보고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우리나라 시장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유일한 전광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광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매번 이야기 드리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서 수급으로 정배열 초입 그리고 차트 거래량으로 정배열 초입 그리고 실적으로 정배열 초입에 나오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이데일리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밴드로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같이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잠시 후에 빨리 뛰어가가지고 2시 15분부터 여러분들하고 오늘 여러분들 기관거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탑5를 종목을 들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고요. 내일 오후 1시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대왕고래로 명명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12월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이 가스와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을 골라서 첫 시추공을 뚫기로 했죠. 해외 대형 석유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도 진행 중입니다. 2차 시추공부터는 메이저 석유 기업에서 유치한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포항 앞바다 가스전은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 한국가스공사, LS 마린솔루션 등 자원 개발 관련주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유전 등 자원 개발은 장기 프로젝트인데요. 해외 자원 개발 특별 융자 예산은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도였는데 그때 4,260억 원 규모였죠. 근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는 10분의 1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현 정부는 동해 가스전 사업 등 이 자원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에도 지속적인 수혜가 기대됩니다. 에너지 독립의 꿈과 함께 연그는 대왕고래의 꿈, 이제 비었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